공룡의 고장, 경남 고성에 가면 1억 년 전 호수였던 자리에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천년고찰 계승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승사를 멋진 포교 도량으로 일구신 법진 스님이 계십니다. 스님, 아유,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이 날씨도 차운데 이 산골짜기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스님? 그래요. 고성 계승사 소문 들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예. 막상 와서 보니까 가슴도 탁 트이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절이 굉장히 멋있고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스님. 너무도 가찬을 하시는데요. 예. 근데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공룡 발자국이 있다는 예, 얘기가 있어요. 공룡 발자국도 있고 네. 물결 무늬도 있고 이게 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그거 한번 보시려면 한번 올라가시도록 하십시오. 네. 한번 올라가실랍니까? 네네. 갑시다. 얼핏 보기엔 여느 사찰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계승사 곳곳에 중생대 백악기의 흔적이 남아 있답니다. 공룡의 발자국을 다른 곳도 아닌 사찰에서 만날 수 있다니 일주문부터 설레던 마음이 한층 들뜨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룡 발자국일까요?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이걸 공룡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공룡 예.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이게 둥글게 되어 있지요.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요렇게. 고성에서는 네. 공룡 발자국이 많이 있는데 이 공룡 계승사에 있는 공룡이 제일 크답니다. 발자국이. 발자국이. 예, 이렇게 이제 노저가 있고. 예. 이 발자국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예, 많이 오지요. 지질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예. 또 고성에서는 공룡이 가장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계승사에 가면은 가장 공룡이 큰 공룡이 지나가는 발자국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이 바위를 갖다가 벌이를 하다가 소정을 해놓고 네. 여기에 연결된 바위는 저기 올라가면 또 여기와 같이 공룡 발자국이라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네. 경남 고성군 금태산 기슭에 자리한 계승사는 675년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고려 말 이성계가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내려왔다가 이곳에서 조선 창건의 꿈을 키웠다는데요. 요사체 앞마당에 남아있는 물결 무늬와 대웅전 뒤쪽 바위에 새겨진 빗방울 흔적, 거대한 공룡 발자국 같은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모습을 간직한 신비로운 도량입니다. 네, 근데 우리 스님께서는 지금 20대 중반의 나이에 월화 스님을 은사로 통도사에서 출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출가를 하시려고 하셨던 그 원대한 발언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수행자가 출가하는 동기는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최초로 옥천사에 내가 입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 들어가서 이제 행자생활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주일로 그 수행을 할 때에 그래 내가 그 당시에 15살 먹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주지를 우상호라 구슨 분이 주지를 하고 있을 때에 저기 가서 공부를 하고 절법을 배우고 이럴 때에 얼굴이 기다만 큰 스님이 와서 법문하고 그러는데 참 보이가 이상하고 엄술 굽고 보이가 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누군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월화 스님인 거예요.
그래, 그래 저 스님이 어디 계시는가 생각을 하고 동도사에서 왔다 하는 걸 알고 이제 그러면 지냈는데 거기서 1년 반인가 이제 통도사에서 이제 그래 지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중학교도 가야 되고 이제 그 이제 학교 이제 과정을 밟아서 이제 영인 중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중학교가. 그래 이제 중학교로 가서 이제 또 3년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시월이 또 흘러가지고 어느 또 그만 이제 중학교로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서 서울 우이동 도선사 이 청담 스님 계시는 대로 도선사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또 도선사로. 도선사에. 도선사에 가서 또 수행을 하고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정식 출가도 안 되겠고 세월이 흘러서 그만 그 59년대로 다 왔습니다. 59년대 군에서 갔어요. 군에서 제대로 해가 와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로 해와가지고 통도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동기입니다. 그게 이제 정식적으로 그래서 그게 1963년도 3월 5일이라고 하는 그게 내가 통도사에 들어가서 기받은 날입니다. 스님, 근데 그 스님 아까 이제 삼위계 받으셨던 연도가 1963년이에요. 그죠? 예, 삼위계 수지하셨는데, 비국에는 거의 10년 뒤인 1972년에 맞습니다. 예, 받으셨어요. 10년, 예. 그러면 다른 스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받은 늦었지. 그게 늦게 된 편이잖아요. 이유는 예. 그 3월 5일 날 그 기를 받고 난 다음에 막 비가 막 계속적으로 장마졌습니다. 자 가지고 그렇게 보리가 다 오고 막 서가 있는 것도 비를 맞으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썩어서 막 다 무너져 버리고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 이제 열망 그 7월 보름날 지내고 7월 16날 스님 내가 이제 여기 이제 뭐 그 전에 와서 둘러본 장소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복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니는 커가지고 절에서 있어봐야 뭐 난저방정이나 하고 주지나 할 거면 뭐 하겠노? 그러니 그 절로 갔다가 복원을 한번 해봐라. 금대함을 복원을 해라.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16날 이제 7월 보름날 그 안거 해제를 하고 7월 16날 내려와서 여기 와서 계기제를 지냈습니다. 그럼 삼위계 수지만 받고 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서 이제 그 10년 동안에는 통도사에서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스님이 이제 그 연락을 해서 내가 가고 여기서 파고 뜯고 이제 이걸 이제 그걸 가꾸기 시작했는 거예요. 예. 그리 한 기간이 미국의 밭으로까지 한 것은 주로 여기서 이제 이거 복원을 한다고 많이 이제 세월을 보냈지요. 예. 월화 스님을 은사로 통도사에서 출가하신 법진 스님은 쇠락한 계승사를 중창하는 한편 통도사 보광선언과 동화사 심검당에서 참선 수행에도 진력하셨고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사천 공군사령부 군법당 포교실장, 고성군 사암연합회장, 경남 불교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88년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예하 서홍스님께 공적패를 받았으며 통도사 자장법우회 회장과 영축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우리 스님 그렇게 불사만 매진하신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절 살림도 하셨고 그리고 또 큰 스님 시봉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원 다니면서 공부도 또 하셔야 되고 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절만 짓는 게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스님 시봉도 해야 되고 또 소임도 맡아서 동사에 또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뭐 말로서는 형용을 하기 어려울
그런 노력이 필요했고 또 이제 타고난 내 기질의 성품이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하는 이제 그 에피소드 같은 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잖아. 그럼 내가 하면은 열릴 것이고 내가 노력하면은 뭐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 통도사에서 우리 비교를 받은 스님들이 많고 이렇지만은 특이하게 내가 그 일을 좀 그 스님 중에서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으셨어요? 포기요? 포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그런 하는 절대로 일이 없었지. 그거 있었으면은 오늘까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선원에서 또 참선수행, 예, 거기도 정진을 선언은 또 하셨다고요. 이제 그 보광선언이 있거든. 보광선언이 통도사 안에 있고 그 8하한글을 내가 성만을 했는데 참 그 내용 자체가 심시불심이요 교시불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마음 자체는 부처님이고 말로 하는 거는 교거든. 그러니 얼마나 그 정신을 잘 닦고 잘 해야 되느냐. 거기에 보면은 또 그 선방에서는 그 성납을 맞춰 가지고 참 규율이 참 엄합니다. 엄하고 참 나름대로 남 앞서게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뭐 강원이나 선방이나 스님들이 다 자기 거칠 것을 거쳐야만이 공부를 할 만큼 해야 그 남에게도 법을 가르쳐주는 법사도 되고 스승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모르면서 남에게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전법이나 표고나 또 강의나 또 선방생활이나 이런 것을 다 두루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뜻을 세우고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계승사 복원을 마친 법진 스님은 불사뿐만 아니라 수행과 포교, 전법까지 두루 다 이뤄내셨는데요. 그 과정을 지켜보신 월화 스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스승께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근데 그 월화 스님께서 여기 다시 이제 불사하시는 거를 권하시기도 하셨는데 예. 여기가 어느 정도 이제 불사가 또 완성이 되고 했을 때 예. 칭찬 예.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칭찬하는 거야. 한 가지 두 가지 같으면 그거를 찍어내 가지고 많이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더라 하는 걸 하는데 맨날 맨날 칭찬. 칭찬을 하니까 내가 그걸 뭐 어느 거를 갖다가 찾아내 가지고 이런 말 하더라. 그거를 뭐 얘기를 톡톡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도 그런데 뭐 이제, 또 격려하신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라든가. 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비가 오고 나면은 날이 맑아진다. 날이 맑아지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나중에 내가 가고 나면은 맑아질 날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내가 있을 적에는 막 어리광도 부리고 내한테는 그렇게 살아라. 그거는 부모 자식과 같은 인륜이니까 그리 살지만은 내가 가고 나면은 네가 그리 공부를 알아서 잘해라 하면서 내가 내 명심불망을 알겠는가 이러더래요. 명심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그만 사는 게 명심이 아니고 참으로 그 깊이 간직하고 느끼고 남아야 될 일인데 그러면
수행자로서는 지켜야 될 5가지가 명심불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내게 하실 말씀이에요. 가강기소 구강시은이라. 내가 이 나라에서 다리 뻗어놓고 편하게 자고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나라 왕의 은혜를 알아라. 쉽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깊이 들으면 깊다 아닙니까? 생양구로 부모지은이라. 내 이 몸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컸느냐 하는 부모님의 그 공덕을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통경법 사장지은이라. 내를 가르치고 가르쳐준 스승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참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사사공양 단을지은이라. 네가 절로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신도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갖다 바친다. 그 신도들에 대한 단을로 눈 감기 전에는 이어서는 안 된다. 탕마상승 붕우지은이라. 마지막 5번째는 탕마상승 붕우지은이라. 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던 그 도반들어 그 아끼고 밀어주고 닦았던 도반들을 눈 감기 전에 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거기에 남겨주신 말씀. 그 오도성으로 스승께 그 스승님께 인가를 받으셨던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내가 스님, 네가 수양만 하고 뭐 그래 나올 것이 아니고 네가 공부를 한 것을 갖다가 내한테 한번 보여야 될 것 아이가. 옛날에 큰 스님들 하는 자문 묻고 답하는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스님 제가 글로 써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오도성을 써서 드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아까 유법 무일법이요 유문무일문이라. 본래 무일법인데 기어 유일문이려 하면서 써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말이에요. 문중에서 사람이 하나 났구나. 답이 문중에서 사람이 하나 났구나. 누가 닐로 물어볼 수가 있겠는가? 너희 타고난 그 성품의 재질이라 하는 것은 한 번 물어도 내는 그 말이요, 2번 물어도 그 말인데 너는 내하고 이제 떨어져서 살아도 내 몸을 다 가져간 것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예, 그건 막 오도성에서 나와 있고 스님께서 전법께서 제게 주신 그런 일들인데, 뭐 그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 뭐랄까 그냥 사랑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예, 있고 또 내가 또 후학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흘러나왔습니다. 힘들 때는 내게 어리광을 부려라 하며 무한한 사랑을 주신 스승 월하스님. 스님께선 전법계를 내리며 제자의 깨달음을 인가해 주셨습니다. 스승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격려의 말씀이 있었기에 제자 법진 스님도 출가 수행자의 정신을 지키며 오랜 세월 포교와 전법의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겠죠. 우리 스님 앞으로 어떤 계획과 발언 가지고 계신지요? 아유, 뭐 계획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은 스님들이 뭐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내 뒤에 후학들이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훌륭한 불제자가 많이 나왔으면 더욱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있고, 옛날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도를 배우고 죽는 데까지 그걸 깨우치고 알고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배우고 알고 후학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이 근본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제자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알릴 것이니 내가 가더라도 내가 가고 없더라도 내가 말하는 그 법정맞은 계율을 잘 지켜서 행하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곁에 있는 것과 같고 계율을 모르고 난폭하게 살고 사람답지 않냐고 그렇게 수행을 했다든지 세상 사람이 살았다 하든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면은 내하고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다 했다. 참 얼마나 지 깊고 아름다운 말씀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나서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돌아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님, 저희 프로그램의 이제 공통된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스님께 출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출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속가에서 사는 것은 일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일반 사람이 머리를 깎고 들어가서 스님이 되겠다 이라는 것은 속가에 있는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속가에 있는 것을 싹 모두 다 버리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출가이고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가 속가 사람에게 알려서 속가 사람이 정화되어 가지고 맑은 물로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짧은 이야기지만은 원효 스님이 그 출가를 하실 때에 출가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아왔을 때는 거랑박을 두드리면서 소원이 되었습니다. 큰 외관이고 많은 중생들을 이끌어서 불심을 실어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 출가의 목적은 중생들을 지도해야 그게 출가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월화 스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시면서 스님께 당부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런 내한테 당부하는 거는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나물에 그 반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 속가는. 그 나물에 그 반찬이 이렇게 하는데 그 스님 밑에 그런 제자가 나는 거는 뭐 무한한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스님이 가르칠 때에는 그 부처님 말씀 따라서 법에 맞추어서 불법에 따라서 생각을 잘하고 열심으로 정진해야지 입산한 행자가 다른데 머리를 둬서는 안 된다. 일일이 불륜 선이면 개자기니라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냐 하면은 모든 잡생과 사기가 일어난다. 그러니 착한 일을 생각하고 아름답게 공부를 하면은 그때 보이는 것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예, 그런 명심을 하고 열심히 이제 내 소임을 맡아서 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게거든. 네. 소임을 맡은 소임을 잘하고 그래 그 당시에 통도사에 내가 갱두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 끓이는 담당을 내가 했습니다. 그래 내가 맡아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이 대중들이 국이 맛이 있어야 밥을 먹지 국맛 없으면은 밥을 먹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맛을 이제 보다가 이제 혓바닥이 뒤가지고 혓바닥이 버져가지고 그 치료를 많이 하고 고생도 하는 그 에피소드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끓여가지고 국맛을 이제 이거 봐야 되니까 속 보면서 쪼그리고 뜨거운 것도 옆에 가지고 이
햇바닥이 다 버져 버려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고생도 했습니다. 그냥 참 뭐 그 행자 시절에 살아나오는 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바쁘게 여기 복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소임을 맡아서 일도 하시고 하시면서 불교 공부도 또 많이 하셨잖아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이고, 한꺼번에 하시느라. 그게 이제 출가를 해서 자기가 머리를 깎았다 일이 되지면은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그 불교의 수행자 근본입니다. 출가자의. 그렇지 아니하면은 뭘로 출가를 할 겁니까? 속까지 살고 있지. 월화 스님을 은사로 통도사에서 출가하신 법진 스님은 쇠락한 계승사를 중창하는 한편 통도사 보광선언과 동화사 신검당에서 참선 수행에도 진력하셨고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사천 공군사령부 군법당 포교실장, 고성군 사암연합회장, 경남 불교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88년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예하 서홍스님께 공적패를 받았으며 통도사 자장법우회 회장과 영축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네, 스님, 이제는 이 계승사에서 우리 스님께서 포교와 또 전법에 또 힘쓰셨잖아요. 그 펴주신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여쭈려고 해요. 1974년에 주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예,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어떤 일이세요?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은 조건 없이 맥을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은 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재물 보시라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몸 보시라 하는 게 있어. 몸을 보시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옆집이나 앞집이나 집을 짓거나 담을 싸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몸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몸 보시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을 보시다. 마음을 보시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아름답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보시가 마음을 보시라.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가 주주가 처음에 되었으니까 나는 재물 보시도 아니고 몸보시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마음으로서 보시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제 마음을 생각하고 초하룻날 보름날 이제 법회를 시작한 거예요. 아름답고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 이런 것을 이제 원화를 딱 작성해가지고 이제 법선에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법문을 하가지고 이제 그 오는 사람들에게 또 그걸 한 잔씩 논아준다 이 말이에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법문을 계속적으로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한 달에 2번인데 2장밖에 더 되나 1년 해봐야 뭐 28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10년을 갖다가 한 개는 240장 넘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신도들이 우리 스님은 이런 법문을 했다 하면서 참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전하는 이 보시가 바로 내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주지를 하면서 내가 주지를 처음 발령받고 난 후로부터서는 그 포교를 근본을 하고 지금까지도 살았다. 힘들 때는 내게 어리광을 부려라 하며 무한한 사랑을 주신 스승 월화 스님. 스님께선 전법계를 내리며 제자의 깨달음을 인가해 주셨습니다. 스승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격려의 말씀이 있었기에 제자 법진 스님도 출가 수행자의 정신을 지키며 오랜 세월 포교와 전법의 한길을 걸어올 수 있었겠죠.
우리 스님께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동국대학교 그 동국대학원 다니시면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아니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먼데 쉬운 일이 근데 우리가 아니었을 이제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는 예. 지금 시대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서울 동국대가 멀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고 이제 어떤 때는 잘 못 되면 한 10일만 한번 가고 이랬는데 성적을 어떤 리포트 작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이렇게 나가고 그 배는 그 리포트 작성을 이런 그걸 또 봐가지고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예, 또 뭐 여러 가지가 내가 살아나가는 그 공부를 하거나 뭐 이게 이제 그 속가의 어른들이 하는 말씀 일견능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일견능해라 공부는 한번 보고 들으면은 능이 빨리 해석한다 이 말인데 내가 아마 그 남보다도 빨리 듣고 보고 하는 걸 좀 빨리 습득을 좀 한 그런 성품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성품이 이제 별로 안 좋아서 어디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이제 부처님께서 탐심이 없어야 된다 이러거든. 탐심, 탐내는 마음.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해야 되겠다 공부는 부처님이 그거는 탐심이 아니고 정심이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 탐심이 아니다 이 말이지. 너무 것을 뺏으려고 내가 힘들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거는 탐내서 애슬락한 건 아슬락한 거는 탐심인데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 되겠다 하는 그건 탐심이 아니구나. 그건 정심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고든 마음으로 사는 거는 탐심이 아니라 했단 말이야. 정심을 많이 나보다 가져야만이 그 사람이 공부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이조 시대나 또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나 역대 교통표를 일이 나오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역대 교통법 그 외우는 법을 갖다 자기 빨라가지고 그 빨리 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부를 하는 속법이고 자기의 그 특이한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이지. 그걸 누가 보고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국대학교로 들어갔을 바에는 여행에는 남보다 그 일을 하고 하는 것이 그 학생된 보람이지. 여러가 들어가서 같이 나왔다고 동국대학교 나왔다고 하면 그게 뭐 있겠나? 그는 이제 말하자면 남이 봐서 별로 좋지 않은 성품이지만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특히 그리 했지 않느냐. 그리 했고. 그래,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대学시절에도 그 학교 회장이라고 이름을 그리 지어주고, 이제.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나가서 이 불사를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이 불사에 자꾸 걸리니까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시간 맞아서 대학원을 가가지고, 대학원을 가서 이제 또 공부를 해보니까 대학생활에도 대학원에도 동창회 회장을 하라 해서 했고, 졸업하고 난 후에 이제 총동창회가 또 모인단 말이야.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동창회가 아니고 총동창회니까 총동창회 이제 11대 내가 선출이 돼가지고 회장을 하고 그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창 시절. 그리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대학원 졸업할 때 거기에서 이제 석사 과정 이제 그 논문을 써서 올립니다. 논문을 써서 올렸는데 그 내가 당시에 떼져가지고 석사 과정까지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스님. 그걸까지 제가 대답을 하면 머리에 뗄 일은 아닌데. 아니, 우리 스님께서는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예, 그 책도 그거는 좀 이제 소개해 내가 주세요. 책 아까 보니 얘기했지만은 그 굉장히 많이 보니까 좋은 말씀은 책을 지어가지고 남에게 알려야 포교를 해야 되니까. 오직 부처님 법을 널리 포교하겠다는 일념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오신 법진 스님.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폐허에 가까웠던 자교 남자를 오늘날의 멋진 가람으로 탄생시키기까지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요. 스님께 계승사의 중창 과정을 여쭤봤습니다.
그 계승사 그러면 처음의 모습은 어땠어요? 여기 처음의 모습. 금대암이라. 아, 그냥 암자. 금태암. 금태암. 이 산이 금대산인데 금대암이라. 그럼 왜 이제 이곳에서 이제 딱 2년 또 지내고 와서 역복을 하면서 이제 관총 등록을 했는 거예요. 관총 등록을 하니까 관총 등록을 하려고 보니 이제 처음에 금대암이 있을 때는 문무왕 15년, 675년 그 의상대사 창건인데 그 표 어디에 보시니까 쏠 수 없지만 내가 이제 복원을 했다 이래가지고 내가 금대암을 할 수 없다. 이는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여기 이제 고려 만력에 이성계가 남하를 내려왔을 때 상남도로 왔을 때에 남해 금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여와 기도한 곳이라 이 산이 아주 참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룬 대검을 시켜가지고 이 산을 이제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태조가 되었다 이래가 금태산이라고 이름을 내라보네.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금태산이 되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금태산. 금태산. 네. 내가 이 절 이름을 딱 바꾸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왕이 되려고 들러간 그 이름이 묘하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하는 거를 계자를 뺏는 거야. 기선하면 계자. 이성계에 하는 게 끄트머리. 이성계가 기선하면 계자거든. 이성계. 그러고 이제 내가 속과에 백승열이니까 내 성자, 내 가운데 있는 성자를 딱 뺐단 말이야. 그래서 계승사라. 그래서 계승사. 계승사라 이래가지고 이제 금태산에는 계승사다. 네. 그래 내가 이제 또 내 일감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반드시 앞으로 이 산의 계승사는 천추에 빛날 수 있는 그런 산이 되겠구나. 또 이름도 그와 같이 밝히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이해하면서 계승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종단 등록도 하고 또 이제 관청 등록도 하고 그럴 때 이제 계승사라고 일어나는데 그 계승사라고 지어도 이제 이 기증을 통도사에다 바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중창하실 때 이제 중창하시면서 그럼 첫 불사로 어떤 것부터 하시게? 최후에 지금 약사전 있는 그 자리에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지내왔던 그 역사가 사진이 다 찍히가 있거든. 사진이. 근데 제일 위에 거기에 이제 그 처음에 한 칸을 지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내가 그 가정에 있는 제사를 전부 다 팔아 올라가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불가해야 방 한 칸에다가 가운데 불상 모시고 옆에 내 밥에 먹을 때 모시고 여자 자고 이런 방 안에 세 칸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 거지. 시초예요 그게. 예. 작은 법당에 불상을 모시고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스님은 신도들을 위한 법회를 열고 부지런히 불사를 이어가셨답니다. 어려워도 묵묵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수행자의 한 길을 걸어온 법진 스님. 스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계승사는 고성을 대표하는 사찰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스님. 예. 마지막으로 우리 후학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불교를 가진 이 부치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시시불이요. 마음이 부처라 이렇게 했거든. 마음이 부처라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들 때는 그 무슨 말인지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큰 인류에게 말할 때 부처님보다 다 부처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처인데 왜 부처님 역할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는 부처인데 하루에 부처가 10번이 되었다가 중생이 10번 되었다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면 탐진치에 물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남을 보고 속이고
회파하고 뼈들락하고 그렇게 산다 하면 이 사회가 아름답지를 못해. 우리가 부처님 말씀 따라서 이 몸에 있는 탐, 썩내고 어선짓하는 탐진질하는 이 세 가지가 딱 벗어버리고 나면은 마음도 가볍고 아름답게 살고 남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래도 중생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고 꼭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하루에 몇 번씩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참신하게 열심히 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가거라 하는 그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가슴 깊이 잘 아이고, 새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스님. 날씨도 춥고 한데 예, 끝까지 좋은 말씀을 예, 듣게 만들게 해주셔서 고맙고 네. 예, 참 감사한 인사를 네,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예. 스님. 우리는 모두 부처이니 매사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고성계승사 회주 법진 스님의 말씀. 그 가르침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세상 모든 부처님들께 존경의 마음 보내고 싶습니다.